네, 증인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었어요. 지금 두 가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두 가지 논란을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송영무 후보자가 이렇게 월간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에 관해서 국내의 방사청 후배들에게 혹시 로비를 하지 않았냐, 이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 거를 제가 한번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인준되었던 고위직들이 각 법무법인에서 얼마씩 받았는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하시던 김진태, 이분이 인준됐는데요. 3개월에 1.6억, 법무법인 이내에서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하시던 박한철, 이분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2.45억, 그러니까 2억 4,500만 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 이분은 17개월 동안 16억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하신 정홍원, 24개월 동안 10억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됐었던 김용준, 이분은 7개월 동안 7억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법무법인의 자문료라는 액수가 국민 감정을 거스르긴 하지만 송영무 후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한 수입 이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우리 김윤태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받은 자문료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이 법무법인들에서 지급하는 자문료의 수준으로 보면 최고액 수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 보면 1개월에 1억 받은 분도 서너 명 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는 상당히 고액이긴 합니다만은 법무법인이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이 왜 이렇게 고액의 자문료들을 이렇게 고위직들한테 지불을 합니까? 고위직들한테 그렇게 모두 다 그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경력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문하시는 분들은 가령 구체적인 법률, 구체적인 송사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 자문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나눠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LIG 넥스원에 좀 묻겠습니다. 네. 송영무 후보자가 자문하실 때 네. 국내 방사청이나 국방부 후배들에게 구체적인 무기 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거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방산업체 자문 외국 수출을 위해서 자문하고 이런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명백하게 국내 업체들이 국내 무기체계 획득 공급하는 데 로비를 했다 안 했다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영무 후보자가 후배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지금 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이 로비스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수없이 많은 그동안의 비리 사건의 전직 장성들이 연루되었던 측면들을 본다면 그 경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후배들 고생했으니까 좋은 데 보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경 없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참 올바른 생각이시다 하는 것을 또 다시 느끼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전역 장성들은 처신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대수 의원님과 우상호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각 법무법인에서 얼마씩 받았는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하시던 김진태, 이분이 인준됐는데요. 3개월에 1.6억, 법무법인 이내에서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하시던 박한철, 이분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2.45억, 그러니까 2억 4,500만 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 이분은 17개월 동안 16억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하신 정홍원, 24개월 동안 10억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 네, 증인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었어요. 지금 두 가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두 가지 논란을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송영무 후보자가 이렇게 월간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에 관해서 국내의 방사청 후배들에게 혹시 로비를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 거를 제가 한번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인준되었던 고위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 보면 1개월에 1억 받은 분도 서너 명 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는 상당히 고액이긴 합니다만은 법무법인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이 왜 이렇게 고액의 자문료들을 이렇게 고위직들한테 지불을 합니까? 고위직들한테 그렇게 모두 다 그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경력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문하시는 분들은 가령 구체적인 법률, 구체적인 송사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 자문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나눠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LIG 넥스원에 좀 묻겠습니다. 네. 송영무 후보자가 자문하실 때 네. 국내 방사청이나 국방부 후배들에게 구체적인 무기 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거 부탁하신 적 있습니까? 회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방산업체 자문 외국 수출을 위해서 자문하고 이런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다만 됐었던 김용준 이분은 7개월 동안 7억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법무법인의 자문료라는 액수가 국민 감정을 거스르긴 하지만 송영무 후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한 수임 이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우리 김윤태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받은 자문료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이 법무법인들에서 지급하는 자문료의 수준으로 보면 최고액 수준입니까? 그렇지는